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홍해걸입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느끼하죠. 네. 일부러 힘준 게 아니고요. 원래 이런 목소리니까 양해하시고요. 네. 저희 집사람도 워킹맘입니다. 여자 의사인데요. 제 의과대학 선배입니다. 가끔 집사람이 이 대학 동기들하고 모임을 갖고 납니다. 그런데 나갔다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. 도대체 여자 의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수다를 떠나?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? 네?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? 네? 뭐 환자 얘기, 병원 얘기 할까요? 아닙니다. 남편 얘기는 절대 안 하고요. 시댁 얘기는 뭐 가끔 하는 것 같고요. 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 뭐 학교 성적이나 또 누구가 잘 가르치고 어느 학원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.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 그때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? 의외로 가사 도우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직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가사 도우미가 우리 아기 기저귀를 열심히 갈아주는지 뭐 우유를 먹이는지 뭐 빨래나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늘 신경 쓰인다고 얘기하더군요. 그래서 가끔 이제 고약한 분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뭐 마음 많이 상해하고 푸념을 늘어놓고 그런다는 거죠. 그래 오죽하면 집사람 표현대로라면 여자 의사 또는 뭐 워킹맘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들의 행복은 가사 도우미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. 네.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똑같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데 저나 집사람이나 저는 단 한 번도 제 가사 도우미가 집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. 이게 현실에서 차이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니 해도 결국은 가사나 육아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의존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많이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워킹맘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한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간단한 실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잠이 참 문제입니다. 일본 자료긴 합니다만은 거의 70%니까요. 아기 키울 때 워킹맘들이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. 숙면을 못 취하고 있다는 게 이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고요. 또 하나 문제는 뼈와 관절의 문제입니다. 늘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건초염이라든지 특히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은 남자보다 13배나 높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.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햇볕입니다. 햇볕.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선샤인 샤워라고 제가 썼는데요. 이 햇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워킹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증세나 질병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하나하나씩 좀 짚어 갈까 합니다. 왜 잠이 안 오죠?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요? 여러분, 우리 뇌 속에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. 실제로 뭐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고요.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시상교차핵이라는 아주 깊숙한 부위에 아주 조그만 단백질 덩어리죠. 뭐 여기서 24시간을 주기로 전기 신호를 방출합니다. 온, 오프, 온, 오프, 낮밤, 낮밤. 자,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요. 해가 뜨면 온, 그래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다가 해가 지면 오프,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자고 이게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수면이 이루어져 왔는데요.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게 다 깨졌다는 얘기죠.
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발명하면서 지금은 낮이 너무너무 밝습니다. 인공조명 투성이고 오죽하면 뭐 빛공해란 말까지 나옵니까? 특히 여성 여러분들 워킹맘 일하시면서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또 집에 들어와도 스트레스로 늘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이 리듬을 몽땅 다 깨트리는 겁니다. 근데 신기한 건 이 생체 리듬을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햇볕입니다. 햇볕이 망막을 통해 눈에 딱 들어오면 시신경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생체식의 단백질을 자극해서 여기에서 온, 오프 스위치가 작동을 하죠. 최초로 햇볕이 여러분 뇌 시상 아까 말씀드린 그 생체식에 딱 도달하면 대개 평균 한 15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뇌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죠?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쭉 분비가 되면서 그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. 예컨대 여러분이 아침 8시에 햇볕에 딱 노출이 되면 15시간 후니까 밤 11시쯤 되겠죠. 그때 이렇게 스르륵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밤늦게 일을 하고 낮에는 늦게 가고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늘 사무실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. 사무실은 밝아 보이지만 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편없이 낮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강연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으로 조도를 한번 재봤는데 150 룩스밖에 안 나옵니다. 아무리 밝은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 300룩스, 400룩스밖에 안 됩니다. 햇볕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? 10만 룩스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밝죠. 이 룩스라고 하는 게 양초 하나를 켜고 1m 거리에서 잰 조도잖아요. 무려 양초를 10만 개를 켠 게 우리가 늘 접하는 햇볕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햇볕을 기피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생체 리듬이 교란되는 거죠. 이해하시죠? 원신이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DNA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. 몇백만 년 동안 진화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최근 몇백 년 사이에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, 수면제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수면 전문가들이 외치는 방법이 특히 오전에 여러분들 햇볕에 충분히 노출하는 것.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점심 드실 때 좀 산책을 하세요. 야외에서 햇볕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. 뭐 카페를 가신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캄캄한 데 가지 마시고 탁 트인 뭐 옥외 카페를 가신다라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햇볕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비타민 D입니다.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. 비타민 D가 피부 아래서 만들어지잖아요. 햇볕 때문에. 자, 모든 비타민 가운데 A, B, C, D 가장 의학적으로 중요한 비타민이 뭐죠?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얘기하죠.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은 논문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비타민 D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A, B, C, D 하면 어쩐지 뭐 D 하면은 D 학점이 연상되니까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건 이제 발견 순서에 따라 명명된 거죠. 제일 먼저 발견된 게 그냥 비타민 A가 된 거예요. 늦게 발견됐으니까 비타민 D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다른 비타민은 우리가 몸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. 그렇잖아요. A, B, C 다 못 만드니까 음식으로 먹고 뭐 그러잖아요. 그런데 유독 비타민 D만큼은 햇볕 자외선을 통해 우리 피부 아래서 합성이 가능하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죠?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옛날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의 유전자에 심어준 겁니다. 그래서 비타민 D만큼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도록 됐다는 얘기예요. 옛날의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. 왜 그렇죠? 뭐 맨날 이렇게 뭐 벗고 다니니까 햇볕에 늘 쪼이니까요. 음식도 마찬가지죠. 비타민 D가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음식이 뭐죠? 뭐라고 알고 계세요? 버섯인가요? 아닙니다. 간을 비롯한 동물의 내장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옛날 원시인들은 햇볕을 뛰어다니고 노출이 되고 피부에서 만드는 데다가 늘 사냥을 통해서 동물의 내장을 먹고 그들 몸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죠?
몇 년 전에 전 세계 18개 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학자들이 혈액 중에 비타민 D 농도를 재봤어요. 그랬더니 보십시오. 18개 나라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꼴등을 차지했습니다. 최하위였습니다.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진 거죠. 거의 전체 조사 대상자의 90%가 결핍증이거나 부족하거나 정상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. 심지어는 차도로를 둘러싸고 다니는 아랍의 여성들보다도 한국 여성들에게 더 낮다는 거예요. 충격적인 일이죠. 왜 그렇죠?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. 첫째,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햇볕을 너무 싫어해요. 왜? 피부가 망가지니까요. 그죠? 피부암도 생기고 기미, 잡티, 주름도 생기고요.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나갈 때 햇볕에 노출이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. 자외선 차단제를 막 듬뿍 바르고 두건 같은 걸 막 두르고 나가잖아요.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에 시달립니다. 먹는 것도 부실하다는 얘기예요. 이런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정말 한국 여성들에게 특히 비타민 D는 가장 부족한 아킬레스건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절대로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.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죠? 왜 중요할까요? 어떤 별명이 있죠? 면역 비타민, 다른 말로 항암 비타민이라고 표현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각종 암의 발생률이 그 사람 비타민 D 혈중 농도와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. 비타민 D 농도가 높으면 암이 적게 생기고 낮으면 많이 생긴다는 게 수십 편의 논문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, 그래서 이제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나 의사들도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고 이걸 반드시 섭취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죠. 근데 비타민 D를 만든 햇볕 자외선은 UVB입니다.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에 갇혀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피부 아래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. 바깥으로 나가셔서 햇볕을 즐기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벌써 이제 표정이 좀 심각해요. 그죠? 아무리 그래도 건강도 좋지만 때깔이 좋아야 되는데 피부 다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야, 그런 고민들이 있죠.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차선책으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저는 여러분께 비타민 D만큼은 만일 우리가 햇볕에 충분히 피부를 노출할 수 있고 또 비타민 D가 많은 동물의 내장이 어려우면 버섯이라든지 계란 노른자나 우유 같은 거 생선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. 그게 가장 좋아요. 그런데 나의 현실상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양제 형태로라도 보충하십시오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 알약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볼 땐 이건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거죠.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.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비타민 D라고 하는 건 약이 아니라 식품이죠.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. 보시고 계시는 식품 피라미드는 지난 2008년도 미국 하버드에서 나온 음식 피라미드죠.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하루에 얼마나 드십시오 라고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. 이 왼쪽 아래 기퉁이를 보시면 조그맣게 비타민 D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. 비타민 D만큼은 워낙 중요하니까 햇볕에 노출하지 않고 음식으로 잘 못 먹는 분들은 알약의 형태로라도 꼭 드십시오. 누구나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햇볕 노출을 아니하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못 먹는 분들,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피를 뽑을 때 그때 의사에게 말을 하십시오. 비타민 D 농도도 함께 재주십시오. 비타민 D 때문에 일부러 피 뽑는 거 좀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다른 검사하실 때 그걸 추가하시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요즘은 다 농도를 잴 수 있습니다. 외우기가 쉬워요. 10입니다. 10. 10보다 낮으면 병적인 결핍증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. 20에서 10이면요, 양이나 또는 미에 해당되는 거죠. 결핍증, 병은 아니지만 부족증이다라고 말합니다. 실제로 많은 비타민 D 전문가들은 혈중 레벨이 최소한 30 이상, 50 이상이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정리해드리고 싶냐면 20 이상은 좀 되어야겠다. 만일 여러분이 농도를 쟀는데
뭐 10이나 또는 뭐 5나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햇볕 노출을 늘리시고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노출을 하라고 하죠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 이 식품을 많이 드시고 그래도 혈중 농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영양제 형태로 적극적으로 보충하십시오.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워킹맘 여러분들 건강상에 또 많은 스트레스에 또 업무 부담도 많으시겠지만 자연스러운 게 그래도 가장 좋지요. 햇볕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자주 노출하십시오.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